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한국 CS 전략 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어서 2강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좌는 지금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만을 다룬 중요한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서 강의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2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2장 악수 매너부터 명한 매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악수 매너를 먼저 살펴보면, 자, 악수 매너에서 또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악수하는 순서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악수 순서, 뭐 명함 건네는 순서, 뭐 소개하는 순서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먼저 하는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 원칙만 알면 다 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의 원칙만, 왜 먼저 하지? 왜 나중에 하지? 그 원칙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악수하는 순서는, 악수는 여기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자, 왜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건넬까?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모르는 누군가 두 명이 만났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먼저 악수를 건네면서 친근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마음을 먼저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래야 아랫사람이 뭔가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수는 윗사람이 악수를 건네면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한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하는 거죠. 기혼자, 결혼하신 분이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선배가 후배에게 악수를 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한다. 왜 여성이 윗사람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매너는 주로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들여온 매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서양에서는 레이디 퍼스트 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을 좀 더 우대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도 그 여성이 먼저 이렇게 악수를 건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악수 원칙에서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가 원수라던가 왕족이라던가 성직자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러한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 그 악수를 할 때는 항상 어때요? 네,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건네죠? 먼저 건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요, 이런 거에 좀 더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이 내용에서 벗어나. 뭔가 예외 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출제자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기도 용이하죠.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좀 예외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악수에 대한 순서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러면 그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악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악수는 원칙적으로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시험에 가끔 뭐 악수는 뭐 왼손으로 해도 뭐 무방하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오른손으로 한다라는 거. 왜 오른손으로 하느냐? 왼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수를 건넬 때 좀 부정적으로 여겨요. 부정적인 그 손으로 여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왼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아요. 설사 내가 오른손에 그 부상을 당했다면 여기 보시면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할 때는 너무 세게 잡거나 또 너무 약하게 잡는 것보다는 적당한 힘을 줘서 잡는 게 좋겠죠. 적당한 힘을 주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악수 5 원칙의 하나에 들어가죠. 적당한 힘, 적당한 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악수를 할 때는, 자, 우리가 적당한 힘을 주고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흔듭니다. 뭐 친근감을 뭐 표현할 때는 뭐 많이 흔든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흔들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악수를 할 때는 꼭 아이 컨택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아이 컨택. 네, 아이 컨택. 시선을 피하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그 시선 처리를 하느냐 이게 보시면 바로 3전법. 네. 3전법에 의해서 아이 컨택을 합니다. 이 3전법은 예를 들어서 뭐 연결형이라던가 또는 OX형이라던가 이렇게 영어 시험으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3전법은 이거죠. 자, 시선 처리를 할 때 먼저 눈을 봅니다. 상대 눈을 보고 다음은 내가 이제 건넬 물건이 있다면 특히 이제 명함이죠. 명함이 있다면 명함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건네면서 상대의 눈을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 수소할 때 항상 그 시선 처리를 3전법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구소 책은 이렇게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었던,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런 용어들을 제가 한 파트당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집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형이라던가 OX 형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수 방법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악수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악수를 할 때 여기 보시면, 남성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남성은 반드시 일어나서 하는 것이 매너예요. 하지만, 여성은 앉은 채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수를 할 때는 허리를 굽히거나 이렇게 두 손 잡고, 보통 이제 우리 그 TV에서 많이 보면 어때요? 이렇게 두 손 잡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건네는 걸 좀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악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이렇게 건네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상대가 윗사람일 경우에는 어때요? 상체를 조금 기울여서 이렇게 악수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또 예외 사항이 있죠. 악수를 할 때 국가 원수라던가 성직자, 왕족 같은 경우는요, 좀 머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악수를 건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의 표시, 또 경의의 표시로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악수를 건넨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예외 상황, 이런 예외 상황들이 시험에 자주 좀 건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악수를 할 때는 남성은 장갑을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드레스와 함께 연출하는 장갑 있죠. 우리 보통 파티장에서 입는 그런 드레스, 레이스 장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벗지 않고 악수를 건네도 무방하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서양 무비 같은 거 많이 보시면 파티에서 여성분들이 예쁜 파티복을 입고 장갑을 낀 채 악수를 건네는 걸 많이 보시죠? 근데 남성분은 어때요? 여성과 악수를 할 때 얼른 어때요? 장갑을 벗고 악수를 하는 걸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성은 장갑을 낀 채 악수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악수를 할 때요, 손이 더러울 경우에는요, 양해를 구한 후에 딱 닦고 인사로 대신하는 것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 A 모듈 그 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지문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두어서 여러분들이 좀 독학으로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편하게 해두었는데요. 원래 그 SMAT A 모듈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처음 이렇게 출간을 했어요. 출간을 하다가 이제 A 모듈만 출간을 했는데, 저희 이제 바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년만 출간하고 멈추고 이번에 22년도에 그 3권의 책을 함께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2018년도에 A 모듈 책을 출간을 하면서 정말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들이면서 많은 이렇게 시험 분석을 하면서 지문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다음에 어떤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낼 때 그 저자분이 다 이걸 베껴서 A 모듈에만 또 이렇게 똑같이 강조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베끼다? 벤치마킹이라고 좀 순환을 할게요.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연구소 CS 리더스 관리사 책이,
정말 다른 그 출판사 교재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모방의 또 이렇게 교재이기도 한데, 이 SMAT 책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출판사의 그 책을 좀 리딩하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악수까지 봤고요. 이제 소개 매너 볼게요. 소개. 자, 소개 매너에서도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이 소개하는 순서예요. 소개하는 순서인데, 아까 악수는 누가 먼저 건넨다고 그랬죠? 예. 윗사람이 먼저 마음을 오픈하는 의미에서 윗사람이 먼저 건네지만, 소개는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럼 소개를 할 때는 아랫사람을 먼저 소개를 할까? 소개라는 건 어때요? 내 정보를 먼저 오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정보를 먼저 오픈한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그죠? 손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먼저 소개를 하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성 간에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퍼스트 레이디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미혼을 기혼에게 먼저 소개를 해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회사 사람을 외부 고객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또 회사 사람을 그죠 고객에게 먼저 소개를 한다. 가끔 시험에 소개를 할 때는 고객을 외부인에게, 외부인에게 소개를 먼저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회사 사람을 고객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 안 사람을 손님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네, 집 안 사람을 손님에게 먼저 소개한다. 꼭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 다음은 그럼 소개할 때 유의사항을 좀 잠깐 보면은, 물론 당연히 소개할 때는 어때요? 모두 일어나서 소개하고 소개받는 게 원칙이겠죠.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만약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소개되었을 경우 연장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에 먼저 청하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좀 원칙이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악수는 누가 먼저 건넨다? 네, 연장자가 먼저 건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매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는 연소자가 먼저 소개를 했지만 악수를 건네는 거는 연장자가 건넨다. 가끔 시험에 이 지문이 건드려지죠. 연소자가 먼저 악수를 건네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연장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에는 또 먼저 이렇게 건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좀 예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부부가 소개를 받을 경우에 보세요. 동성 간에는 악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인, 남편끼리는 서로 악수를 건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성 간에는 뭐예요? 목례를 한다. 근데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할 경우 상대방의 직함을 불러주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자,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한국 CS 전략 연구소의 변미영 소장님이시군요.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직함을 좀 불러주고 가볍게 인사말 정도 이렇게 건네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겹지만 다시 한번. 네, 왜 제가 이걸 냈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참 이 자격증 공부하는 거를 꼭 기필코 따야 되는데, 참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자, 소개 매너의 순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소개매는 순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소개매는 누구를 먼저 소개한다? 네, 보통 연소자,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고 그랬죠.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알면 답은 풀립니다. 자,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먼저 소개한다. 맞죠? 그리고 손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소개한다. 맞죠? 그리고 외부 고객을 자신의 회사 사람에게 소개한다. 띠. 네, 여기가 틀린 거죠? 자, 아까 제가 짚어드렸죠? 회사 사람을 누구에게, 그렇죠? 외부 고객에게 먼저 소개한다 라고 했었죠. 다음 이성간에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또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소개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명함 매너, 이어서 명함 매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함을 이제 교환하는 순서를 보면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 악수, 그리고 이제 그 소개 순서, 그리고 이제는 명함의 순서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소개 순서와 명함 순서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개를 상대에게 소개를 하는 거나 또는 명함을 건네는 거는 어때요? 먼저 나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오픈하는 거죠. 내가 명함을 주면서 상대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나를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명함을 줄까요? 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먼저 명함을 건넨다. 이 원칙만 알면 답은 스르르 풀린다라는 거. 자, 그럼 볼게요. 자, 명함 교환 순서를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넵니다. 그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방문자가,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죠. 방문자가 누구에게? 고객에게 먼저 명함을 건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개 대상이 소개를 들은 사람에게 먼저 건넨다, 이렇게 순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명함을 교환하는, 명함을 건네고 받는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명함을 건넬 때는요, 자, 먼저죠, 인사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소속이죠. 변미영 소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변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명함은 어때요? 두 손으로, 당연히 어때요? 두 손으로 건네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오네요. 누구보다, 네, 고객보다. 이 부분이 좀 자주 제가 시험에서 보면 자주 건드려지는 지문입니다. 고객보다 반드시 먼저 명함을 건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고객이 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윗사람부터 명함을 건네야 되겠죠? 윗사람부터 명함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명함을 우리가 건넬 때는요, 내 위치가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바로 명함을 받았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글자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 180도, 그러니까 180도가 되겠죠? 180도 돌려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명함을 건넬 때는 가슴과 허리선 사이에서 건네는 게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도요,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어서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예의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시험에 앉아서 뭐 이렇게 대화 또는 뭐 상담 중에 명함을 건넬 때는 앉아서 명함을 건네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일어나서 건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 명함을 받는 방법 볼게요. 받는 방법. 자, 우리가 명함을 줄 때나 명함을 받을 때는 항상 일어서서 두 손으로 받는 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동시에 주고받을 때 있죠. 예,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막 동시에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아요. 이게 가끔 시험에 이거를 말바꾸기로 해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뭐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바꾸기로 제가 출제가 된 적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으면 상대 이름과 지책을 반가운 표정으로 불러줍니다. 아,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님이군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상대의 이름과 지책을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는 실례지만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인데 뭐 앞에서 물으면 실례이기 때문에 뭐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쭤본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에 명함을 받자마자 특히 또 이 부분도 자주 건드려지는 지문이죠. 명함을 받자마자 뭐 바로 집어넣거나 낙서를 하는 건 어디에서? 바로 그 상대방 면전이죠. 면전에서 낙서를 하는 건 실례이다. 이것도 이 부분이 정말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에요. 뭐 가끔 시험에 명함을 받으면 그 훼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집어넣는 게 좋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바로 이렇게 명함에다가 메모해 놓는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집어 넣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면전에서 어때요?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 얼굴에다 낙서하면 어때요? 아주 그거는 큰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네는 방법, 받는 방법까지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명함을 건넬 때 이것만은 좀 주의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명함은 여기 보시면 자신의 소개 없이 명함만 띡 하고 던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거는 좀 더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함을 건넬 때는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면서 건네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건네는 순서를 먼저 보면요. 소개의 경우에는 소개받는 사람부터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아까도 계속 나와요.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방문자가 상대방에게 먼저 명함을 건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방문자가 고객이에요. 근데 고객일 경우에는 뭐예요? 직원이 먼저 건넨다. 그러니까 명함은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건넨다.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5번에 보시면 명함을 받고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난 후에 즉 어때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함 상단에다가 날짜와 특기사항을 기록해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네. 명함을 받고 그냥 면전에서 이렇게 특기사항을 기록해도 괜찮나?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남이 끝난 후에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좀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거는 괜찮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에 6번. 자, 남성은 가슴 포켓 또는
양복 상의 명함 주머니에 명함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때요? 우리 남성분들 보면 여기서 딱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경우 좀 많이 봤죠. 그리고 여성은 어디에 넣는다? 네, 핸드백. 여성은 뭐 핸드백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명함의 유의사항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한번 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명함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받은 명함을 아무 곳에나 방치해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2번 명함을 보자마자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집어넣도록 한다. 네, 아까 우리 바로 했었죠? 자, 명함을 보자마자 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바로 집어넣지 않도록 한다. 바로 집어넣지 않도록 한다. 내가 명함을 바로 받자마자 넣는 것도 신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좀, 이 명함을 보면서, 아, 한국 CS 전략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군요. 아,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인강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담소를 나눈 후에 집어 넣어야 되지, 바로 집어 넣는 것도 상대에 대한 이거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 상대가 보는 앞에서 명함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4번.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명함을 돌려서 건네죠. 명함은 일반적으로 명함 지갑에 놓고 다니는 게 원칙이지만 남성의 경우는 양복 상의 또는 여성은 핸드백에 보관해 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명함 매너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또 저는 3강에서 같이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